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아, 이제 말해야 되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게 느껴졌죠.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울긴 해도 절대 포기하지는 않아요.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다짐을 했고 저라는 김가희라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희 언니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성대결절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일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제 몸보다는 일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 수술하자마자 이제 출근도 하고 일을 계속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좀 더 내 몸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목이 조금 망가졌대요. 이제 진단명이 후두근 긴장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처럼 이제 말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자꾸 말할 때 기침이 나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하고 싶은 순간에도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정도로 기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성대결절 수술했을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거예요. 강하게 내다 보니까 성대 위에 있는 후두근이 비정상적으로 발달이 됐고 그래서 그 근육을 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목 주변의 긴장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병원을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성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대에 보톡스를 맞아야 된대요. 이렇게 막상 몸이 또 한번 이렇게 아프게 되니까 제가 느낀 게 사전에 관리 진짜 잘 해야 된다. 이제는 제가 말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때는 좀 쉬어줘야 되고 이번 연도 목표가 저는 매주 강의하기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못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강의도 한 2분의 1로 줄여서 하고 제 건강을 챙기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제 몸보다 일이 먼저고 성대결절 수술하고도 바로 일하고 이 자궁난소 이쪽 제가 안 좋아서 수술도 했었는데 그러고도 바로 일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것밖에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몸을 먼저 챙기고 싶다. 왜냐 저는 일 정말 오래 하고 싶거든요. 긴 시간 제가 건강해야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당장 강의를 많이 못하더라도 지금 내 몸을 챙기면서 좀 해야겠다.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의 이 자리도 주님의 은혜로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저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 또한 제 스스로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저 또한 치유받게 하소서. 후회 없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를 돌아보면 저의 가장 슬펐던 기억은 엄마 아빠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참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가 IMF 때문에 회사가 크게 망했고 빚쟁이니까 빚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쫓으러 오잖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엄마가 저희 데리고 이사를 전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 아빠는 집에 자주 안 오지? 근데 이제
커서 좀 알았죠. 이래서 유튜버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양해 부탁드려요. 눈물이 뭐 나는 걸 뭐 어떡해. 계속 이렇게 눈물은 많지만 끝까지 얘기를 오늘도 해볼 생각이에요. 아빠가 가끔 집에 오더라고요. 아빠는 왜 저렇게 가끔 올까? 뭐 어렸을 때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많으셔서 집에 자주 오지 못했다라는 정도로 도망 다니느라 못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감옥에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빚을 갚지 못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성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남한테 항상 잘하려고 하고 받은 거 있으면은 더 많이 베풀려고 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잘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퍼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빚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 어렸을 때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과자가 이름이 뭐였냐면 미츠였어, 미츠.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금통은 있었어요, 저도. 근데 돈이 많이 안 들어서 너무 텅텅 빈 소리가 막 나는데 그걸 또 뜯었어요. 원래 돈 없는 저금통 뜯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막 털어내가지고 300원이 나왔어. 와, 그 300원 가지고 막 쫄래쫄래 그 슈퍼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집이 여기 있으면 또랑을 건너야 됐었어요. 똥물이라고 하는데 그 또랑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그 300원이 있어서 미츠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300원을 들고 너무 신나게 막 뛰어갔어. 막 뛰어가다가 역시 마음이 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인데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그 300원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그 또랑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서러웠던 기억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미찌를 못 사 먹게 된 그것도 너무 서러운데, 제가 이제 넘어져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또랑으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왜 우냐고 하는데, 내가 미찌 사 먹으려고 이 저금통을 사실 땄는데 그거가 돈이 빠져서 돈이 또랑에 빠졌어. 이렇게 솔직하게,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나 미츠몬 못 먹은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패나, 사람을.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엄마가 저한테 미츠 하나 사주지 못해서, 미츠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거 사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서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스스로한테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감정이 북받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저한테 폭력으로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세게 때려봤자 뭐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뭐 아픈 기억도 없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해가요.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감정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화나면 화내고 잘 못 참아요. 힘들면 바로 울고. 근데 성실해요. 두 분이 참 제가 어려서부터 잘 배웠다 생각하는 점은 정말 성실하셨다는 거. 결과에 상관없이 성실하셨어요. 그걸 제가 항상 보고 자랐고요. 그 미츠 사건이 있으므로 가난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두 분이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역시 가난을 벗어나려면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 정말 획기적으로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가난 속에도 저에게는 행복한 기억들도 있어요. 많아요. 두 분이 호프집 하실 때도 있었어요. 호프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였나? 뭐 어린이날이었나? 그 영업을 늦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막 새벽 3시에 엄마 아빠가 막 저를 막 깨워요. 가야,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봐 해서 막 눈 비면서 일어났더니 그 셀러문 봉 사왔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잠결이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셀러문 봉 새벽 3시에 막 혼자 흔들면서 막 동생 깨워가지고 막 동생도 막 흔들어 보라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호프집 하시니까 제가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애한테 매일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날은 또 치킨까지 만들어 오셨어. 저를 위해서. 치킨도 맛있게 먹었고. 저한테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런 행복한 기억도 있고 그러다가 한 번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돈이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이기적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할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희한테도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셨어요. 부부한테 서로 표현 안 하는 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데 이제 아빠가 사업이 계속 잘 안 되고 아빠가 상황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도박에 손을 대셨어요. 엄마는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죠. 애 둘은 키워야 되지. 아빠는 이제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도박을 하지. 엄마는 저희를 매일 키우니까 엄마는 마지막까지 안 좋은 선택을 엄마가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입장이. 아빠가 너무 세상에 너무 데이셨나 봐. 일을 안 하기 시작했고 그 인생의 한 방을 도박으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하루 파출부 뭐 일일 전전하면서 그 당시 엄마가 벌었던 돈도 기억이 나요. 하루 진짜 왼종일 한 10시간 이렇게 일하셨나? 그래서 5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세요. 엄마가 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저희 키우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엄마가 커피가 나니까 저랑 제 동생은 엄마 괜찮냐고 매일 걱정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커피 쏟으면서 일하러 나갔죠. 근데 어느 날 그 하루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비닐봉지를 이렇게 귀에 걸어서 피가 그냥 계속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봉지가 한 3분의 1 정도 작아지고 피가 봉지 진짜 물이 가득 담긴 것처럼 피가 막 봉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아빠, 제발 엄마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아빠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빠가 외면하더라고요. 그 상황들을.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모부가 저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모부가 와주셨어요. 이모부가 와주셔서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이모부랑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모부의 소개로 만났대요. 그래서 이모부가 일단 급한 대로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응급실에 데려다 주셔서 엄마가 그날 이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저는 그날의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한 20대의 한 후반이 될 때까지도 저는 그날의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아픈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정말 아빠가 너무 미웠거든요. 아빠가 너무 미웠는데 이모부가 저녁에 왔어요, 집에. 맥주 사들고 아빠랑 얘기하려고. 근데 이모부가 아빠한테 쌍욕을 해주셨어요. 너희 개새끼야, 너희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해주셨는데, 이모부랑 아빠랑 큰 방에서 맥주를 먹고 있었거든요. 저랑 동생 작은 방에 있었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에. 아빠한테 진짜 쌍욕을 저도 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하죠. 근데 너무 이모부가 해주셔서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진짜 아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아빠는 그거는 혼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모부가 혼내주셨어요. 그 일을 겪은 후로 엄마도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는 아빠랑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 이혼하신 분 계시겠죠? 근데 이런 거 되게 공감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헤어지면 엄청 슬픈 것도 있죠. 근데 속 시원한 것도 사실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같이 사실 때 너무 싸우셨어요. 뭐 안 싸운 날을 세우라면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 당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두 분도 감정적으로 서로를 막 힘들게 하니까 거기까지 가신 거죠. 끝을 간 거죠. 근데 진짜 싸우는 건 이제 안 봐도 되잖아요. 너무 시원하더라고. 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좀 슬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 나는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어렸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 그 이혼하는 부모들이 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 너 누구랑 살 거야? 너 누구랑 살 거야? 진짜. 어차피 엄마랑 살 거 엄마랑 산다고 했어야 되는데, 인생을 자꾸 포기하고 있는 아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빠랑 산다 했다가 엄마한테 진짜 욕을 한 사발이 먹었습니다, 저는. 동생은 무조건 엄마라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좀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이 진짜 좋아요. 그 생존 능력. 저 아빠라 했다가 엄마한테 진짜 뒤지게 혼나고, 사실 그거 혼낼 일도 아니지만 다 그때 감정이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자녀의 그냥 그 대답 하나도 거슬리는 거고 너무 싫은 거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힘들었고 슬펐던 그 스토리가 부모님의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 혼자 저희를 거의 키우게 되셨거든요. 이혼하고도 좀 서로 양육비 서로 잘 주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우리 아빠 별명이 삐돌이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양육비 아빠가 이제 엄마가 우리 둘 다 키우고 아빠가 주기로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안 줬던 것 같아요. 뭐 엄마는 이제 살 길 찾아야 되고 저희 엄마 21살 때 결혼하셨어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보신 거죠. 근데 저희 때문에 저희 먹여 살리려고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엄마의 진짜 제2의 인생. 결혼이 끝난 거니까 제 3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 제 3의 인생을 시작을 하셨죠. 그때부터 이 가난이란 게 뭔지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교회 가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에 제가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 뼈저린 가난 지금의 저를 가장 성장시킨 건 사실 돌아보면 가난이에요. 저 안 가난했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강한 마음을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이런 욕구를 느꼈거든요. 진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반드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건들이 부모님 이혼 후로 일어났습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린 가이의 그 마음이 조금 더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